한국은 중국 없으면 망하는 후진국이자 속국이지요. 중국 베이징 대학 학생들이 이런 주장을 하면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수업 중 미국 교수의 발언에 아무 반박을 못하고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떤 말이길래 이렇게 된 것일까요? 제 이름은 엘레나 마르티네즈이고 스페인 마드리드 출신입니다. 저는 항상 세상을 보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중국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중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중국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가 있다고 하셨죠. 그래서 중국으로 유학을 가기로 결심했어요. 베이징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중국 최고의 학교 중 하나니까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흥미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부모님은 저를 자랑스러워하셨어요. 부모님은 짐을 싸는 것을 도와주시고 공항에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베이징으로 가는 비행은 길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땅이 바뀌는 것이 보였습니다. 먼저 익숙한 스페인의 산들이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나라들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침내 중국이 보였습니다. 하늘에서 보니 중국이 정말 커 보였어요. 베이징에서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달랐어요. 표지판은 중국어로 되어 있어서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조금 겁이 났지만 용기를 내자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택시를 타고 대학에 도착했어요. 도시는 정말 거대했어요. 높은 건물과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자동차와 자전거가 사방에 있었어요. 시끄럽고 바빴어요. 전에는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어요. 대학에서 저는 신입생 사무실에 갔어요. 그곳의 여직원은 영어를 잘 못했어요. 그녀는 저에게 많은 서류와 열쇠를 줬어요. 그리고는 지도를 가리키며 제 방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었어요. 저는 길을 잃고 혼란스러웠어요.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제 방을 찾았어요. 방은 작고 단순했습니다. 침대와 책상, 옷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마드리드에 있는 가족과 집이 그리웠어요. 다음 날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설레면서도 두려운 마음으로 첫 수업에 갔습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그 교실에 중국인이 아닌 학생은 저뿐이었거든요. 선생님이 말을 시작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선생님이 중국어를 너무 빨리 말했어요. 친구를 사귀려고 노력했지만 어려웠어요. 다른 학생들은 대부분 영어를 잘하지 못했어요. 서로 대화할 때는 중국어를 사용했어요. 저는 소외감을 느꼈어요. 점심시간에는 식당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음식은 제가 익숙한 음식과 매우 달랐어요. 젓가락질도 제대로 할 줄 몰라 엉망진창이 되었죠. 날이 갈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수업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숙제는 모든 것이 중국어로 되어 있어서 매우 어려웠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을 번역하고 이해하려고 몇 시간을 보냈어요. 대학 내 동아리에 가입하려고 했지만 환영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저와 대화하거나 활동에 저를 포함시키는데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가끔은 그들이 웃으며 저를 쳐다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를 놀리는 것 같았어요. 밤에는 부모님께 영상 채팅으로 전화를 걸곤 했어요. 행복한 목소리로 모든 게 괜찮다고 말씀드리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슬프고 외로웠어요. 중국에 온 게 실수인가 싶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리아라는 다른 유학생을 만났어요. 브라질에서 온 마리아 역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요. 마리아는 많은 유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어요. 몇몇은 이미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죠. 저도 그렇게 할까 생각했지만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저를 이곳에 보내기 위해 열심히 일하셨고 저는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기로 결심했어요. 매일 밤 중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마리아와 함께 말하기 연습을 하고 중국인 친구들과 더 많이 이야기하려고 노력했어요. 여전히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조금은 기분이 나아졌어요. 첫 학기가 지나면서 저는 도시를 돌아다니는 법을 배웠습니다. 대학 근처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작은 공원을 발견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커피를 만드는 카페도 찾았어요. 이런 사소한 것들이 저를 조금 더 집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이곳에 속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익숙했던 문화와는 너무 달랐거든요. 사람들은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이 달랐어요. 때로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항상 아웃사이더가 될 것만 같았어요. 첫 학기를 마친 저는 피곤했지만 해냈다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겨울 방학을 맞아 집에 가기 위해 짐을 싸면서 부모님께 뭐라고 말씀드릴지 생각했습니다. 중국에서 행복했는지 물어보실 거라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계속 남아서 계속 노력하고 싶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다른 곳에서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마드리드로 돌아가기 위해 비행기에 올라타면서 마지막으로 베이징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달 동안 중국뿐만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강하다는 것은 변화해야 할 때를 아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는 상황이 이렇게 크게 바뀔 줄 몰랐어요. 언젠가 특강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에 눈을 뜨게 될 줄은 몰랐죠. 그저 하루하루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만 알았죠. 언젠가는 어떻게든 이 낯선 신세계에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저는 긴장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큰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오늘은 특별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선생님인 마이클 톰슨 박사가 강연할 예정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우리에게 세계에서 중국의 위치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었어요. 저는 강의실 맨 뒤쪽 자리를 찾아 노트를 꺼냈습니다. 방 안은 속삭임으로 시끌벅적했습니다. 모두가 톰슨 박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몇몇 학생들은 그가 정말 똑똑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그가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말을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지만 그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기다리면서 강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온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열의가 있어 보였고 어떤 학생은 지루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곳에 몇 안 되는 외국인 학생 중 한 명으로서 약간 어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느낌은 제쳐두고 제가 여기 온 이유에 집중했습니다. 마침내 톰슨 박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백발의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컴퓨터를 설치하면서 우리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가 이야기를 시작하자 방은 매우 조용해졌습니다. 톰슨 박사는 중국 경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끔 어려운 단어를 사용했지만 저는 대부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이 다른 나라와 어떻게 협력하여 물건을 사고 파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인이 아닌 사람에게서 중국에 대해 듣는다는 것이 흥미로웠어요. 그러자 톰슨 박사는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저는 한국이 중국과 가깝다는 것 외에는 한국에 대해 잘 몰랐거든요. 하지만 톰슨 박사는 특히 반도체 때문에 한국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조용하던 강의실이 시끄러워졌습니다. 한 무리의 중국 학생들이 톰슨 박사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리 웨이라는 남학생 한 명이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빨개진 그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중국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리 웨이가 말했다. 우리가 중국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중국이 우리를 더 필요로 해요.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저는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회의실은 폭풍 전의 공기처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톰슨 박사가 어떻게 할까 궁금해하며 톰슨 박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톰슨 박사는 침착했습니다. 그는 리웨이에게 미소를 지으며 그의 질문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전에 들어본 적 없는 방식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톰슨 박사는 한국이 반도체라는 특수 컴퓨터 부품을 잘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품은 휴대폰, 컴퓨터, 심지어 자동차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이런 부품이 없으면 중국은 큰 문제를 겪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톰슨 박사는 중국의 모든 휴대폰과 컴퓨터가 작동을 멈춘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국에 반도체가 없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회의실은 다시 매우 조용해졌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놀란 얼굴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서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감 넘치던 리웨이는 이제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톰슨 박사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한국이 다른 나라, 특히 미국과 어떻게 협력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이 강해지고 전 세계에 필요한 중요한 것들을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제 안에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항상 중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처럼 작은 나라들도 정말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톰슨 박사는 한국이 어떻게 다른 나라를 돕고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통해 좋은 나라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크고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돕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일까요? 톰슨 박사의 이야기가 끝나자 회의실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화를 내던 학생들도 이제는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는데 머릿속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마치 긴 잠에서 막 깨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톰슨 박사의 말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중국과 중국이 세계에서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중국보다는 작지만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나라인지도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자신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저는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중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정말 제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배우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보고 있는 것보다 세상에는 더 많은 것이 있을까요? 노트북을 열고 한국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역사, 문화, 놀라운 기술에 대해 읽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배울수록 저는 더 흥분했습니다. 마치 답답한 방에 누군가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와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학 정원의 벤치에 앉아 다른 학생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똑같아 보였지만 제 내면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에서의 시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차 새로운 문화를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외롭고 혼란스러웠고 친구를 사귀고 수업을 이해하려고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 적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항상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죠. 이제야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저는 사실과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제 주변 학생들과 심지어 몇몇 선생님들도 중국이 모든 면에서 최고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죠. 저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했고 제가 들은 말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죠. 하지만 한국에 대한 톰슨 박사의 말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전에는 한국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 머릿속에는 그저 중국 근처에 있는 또 다른 나라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톰슨 박사는 컴퓨터 칩을 만드는 데 있어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했습니다. 이 작은 기술은 휴대폰, 컴퓨터,
심지어 자동차까지 모든 것에 들어가 있죠. 이 칩이 없었다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많은 것들이 작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발견한 사실에 놀랐습니다. 한국은 컴퓨터 칩만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기술 분야에서 선두주자였죠. 한국의 휴대폰과 TV는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었죠. 심지어 많은 나라에서 판매되는 배와 자동차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술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한 방법에 대해 읽었습니다. 가난한 나라를 돕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죠.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짓밟지 않고도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죠. 제 나라인 스페인과 유럽연합의 일원이었던 스페인에 대해 생각했어요. 다른 나라들과도 함께 일했죠. 국가가 서로 협력하고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그곳에 앉아서 만감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국에서의 시간이 조금 슬프고 실망스러웠어요. 큰 꿈을 안고 이곳에 왔는데 기대했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으니까요. 동시에 설레기도 했어요. 한국에 대해 배우면서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공부하면 어떨지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으로 편입할 수 있을까? 중국에서의 경험과는 다를까? 또 다른 큰 변화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생각은 저를 희망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저에게 중요한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질문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장려하는 곳에서 공부하고 싶었어요. 다양한 국가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곳에서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배운 바에 따르면 한국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정원의 긴 그림자를 들이우며 지기 시작했을 때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의 대학에 편입하기로 했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부모님께 설명해야 하고 수많은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또 다른 큰 이사를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제 미래에 대해 진심으로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결 가벼워지고 자신감이 생긴 기분으로 벤치에서 일어섰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험난하겠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그중 일부는 힘들었지만요. 이제 저는 새로운 모험, 다른 방식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부터 저는 한국의 대학을 조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뭔가 놀라운 일이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 여정은 끝난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흥미진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서울공항에 서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톰슨 박사의 강연은 제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나라인지 알게 되었죠. 저도 그 일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을 나오면서 저는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곳의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더 깨끗하고 신선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날은 정신없는 나날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달랐습니다. 거리는 깨끗하고 바빴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서두르며 빠르게 걸었습니다. 수많은 상점과 레스토랑이 보였습니다. 한국 음식 냄새의 배에서 으르렁거림이 느껴졌어요. 저는 서울대학교로 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서울대는 엄청 컸어요. 건물들은 현대적이고 반짝반짝 빛났어요.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이야기하고 웃고 공부하고 있었어요. 희망이 느껴졌어요. 제가 처음 만난 사람은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신입 유학생들을 돕는 일을 맡았습니다. 민준이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영어를 잘했어요. 그는 캠퍼스를 안내해주고 기숙사 방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도움에 감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저는 중국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수업에 놀랐습니다. 교수님들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생각을 나누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작업하는 그룹 프로젝트도 있었습니다. 도전적이었지만 정말 좋았어요. 어느 날 기술 수업에서 반도체에 대해 배웠습니다. 톰슨 박사의 강의가 기억에 남았고 이 산업의 중요한 나라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교수님께서 대기업 인턴십 기회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때 바로 그 인턴십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더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수연, 이집트에서 온 아메드, 브라질에서 온 마리아가 있었죠. 우리는 종종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거나 시내에서 새로운 한국 음식을 먹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힘들기도 했어요. 가족과 스페인 음식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항상 저를 응원해줬어요. 어느 주말 수연이가 저희를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한국 시골은 처음 보는 풍경이었어요. 푸른 나무로 뒤덮인 산은 아름다웠습니다. 수연 씨 가족은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저분하고 재미있었고 우리는 많이 웃었습니다. 배춧잎에 매운 양념을 버무리는 것을 도우면서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중국에서 길을 잃고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김치를 담그며 소속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학에 돌아와서 저는 학업에 전념했습니다. 지역 기업의 기술 수요를 돕는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실제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회였죠. 유용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느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공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대학에서 글로벌 기술 협력에 관한 컨퍼런스를 주최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자원봉사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등록했습니다. 컨퍼런스에서 전 세계의 대기업과 스타트업에서 온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들이 혁신과 국경을 넘어 협력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커졌습니다. 쉬는 시간에 저는 한 대기업의 여성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스페인에서 중국으로 그리고 지금은 한국으로 온 제 여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제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더니 엘레나, 당신의 경험은 소중해요. 당신은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격차를 해소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날 기술업계에 필요한 자질이죠. 그녀의 말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처음으로 저의 어려운 경험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으로 보였습니다. 한국에 온 것은 단순히 공부하기 좋은 곳을 찾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독특한 배경을 소중히 여기는 곳을 찾았다는 것을요. 학기가 끝날 무렵 저는 서울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서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제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오기로 결정한 후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생각했습니다. 저는 기술과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친구들을 사귀었고 제가 성장하고 기여할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았죠.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고 공부도 갈 길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교육 이상의 것을 주었습니다. 자신감, 친구, 미래에 대한 비전을 얻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눈을 뜨게 해준 강의와 변화를 위한 용기, 그리고 저를 환영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저는 내일이 기대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새로운 시작 그 이상을 찾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곳을 찾은 거죠.